창세기 백문백답 35번째 시간, 화석과 지층 형성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11번째 과제 8번째 시간입니다. 태적지층과 화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75%를 덮고 있고 그 평균 두께는 1.6km에 이르는 이런 두께의 퇴적지층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퇴적지층들과 화석들을 돌로 만드는 석화시킬 만큼의 교결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제공되었을까? 라는 과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요, 구글 어서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 어서 이렇게 해서 캡처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바다 속을 보면요, 뭐가 이렇게 금이 쫙 가서 갈라져 있죠. 그런데 이 대륙이 그죠,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맞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조각조각이 맞아 들어갑니다. 자, 밑에서 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대서양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기도 또 쫙 뭔가 갈라진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극 대륙이 뚝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 갈라진 자국을 보면 원래 얘가 한 덩어리였는데 여기가 갈라져서 옆으로 벌어지고요. 여기가 갈라져서 밑으로 떨어져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해령이라고 말하거든요. 중앙해령, 대서양 쪽인데요. 이 대양 바닥, 여기서부터 중앙부의 꼭대기, 이 높이가 2000m 내지 4000m예요. 2000m면 한라산, 그죠? 4000m 하면 에베레스트산, 그죠? 그 엄청난 높이로 이게 솟아 올라온 겁니다. 그냥 한 부분만 솟아 올라온 게 아니고 이 길이가 합치면 74,000 내지 한 8만 킬로. 지구를 2바퀴 도는 길이 정도만큼 쫙 다 바다 대양 속이 갈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솟아 올라왔다고 이 갈라진 부분이 2,000 내지 4,000m 솟구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갈라진 이 부분을 열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25km 내지 50km 폭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지구에 언젠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무엇인가가 이게 힘에 의해서 솟구쳐 올라오면서요, 이 땅이 그냥 2000 내지 4000m 올라오면서 이게 깨져 가지고 뭔가 하여튼 대륙이 갈라져 나간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이제 대서양 쪽에 그냥 쫙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찰된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우리의 이제 유추가 필요한 건데요. 관찰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 지구상에는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이게 돌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게 화석이 되었을까? 화석이 생물만 화석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퇴적지층이 같이 석화되었잖아요. 이게 다 화석 덩어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지층의 두께가 퇴적지층 두께가 1.6km, 지구 표면의 75%를 덮는 이 엄청난 양의 돌로 만들 수 있는 교결 물질.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무엇이 돌로 만드는 물질, 교결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요. 이게 재밌는 지금 석수라고 하는 이런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까 우리 집사님 주셨는데 크리스탈 이런 물들을 보면요, 다 뭐라고 써 있냐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내추럴 미네랄 워터. 자, 내추럴 미네랄 워터, 이 말은 뭡니까? 미네랄은 돌이거든요. 광물, 돌. 그 미네랄 워터는요, 돌물입니다. 돌물. 돌물이니까 뭡니까? 석수잖아요. 석수. 석수, 돌물, 미네랄 워터인 겁니다. 이게 왜 돌물이라고 할까요? 우리 물에는요, 광물질들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해요. 이 광물질들이 풍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할 뿐만 아니라
광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온천은 어떤 성분들, 이런 미네랄들이 풍부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들에는 뭐가 많다? 광물질들이 풍부하다. 예, 광물질, 이건 뭡니까? 돌로 만드는 교결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자동차를 이렇게 타다 보면 이 물이 그냥 냉각수가 다 이렇게 펌프가 새갖고 어떤 데 고장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급히 물을 넣어가지고 정비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물 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여기는 광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돌이 막 생깁니다. 돌이. 보일러 관석처럼 막 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수돗물 같은, 이런 물이 좋습니다. 에트나 화산이 있거든요. 이태리에 가면. 거기 화산에 가서 제가 이제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여기 보면, 그죠? 여러 색깔들의 이런 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생겨난 부산물들이거든요. 화산이 분출되는 그 분출물의 90% 이상은 물입니다. 물. 근데 그 물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광물질들이 함유된 그런 교결 물질이 함유된 그런 물이거든요. 그 물에 적셔서 돌이 된 애들은 전부 다 이런 색깔을 띠는데, 이 색깔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광물질들이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적지층 속에 있는 화석들도 어떻게 해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색깔들입니다. 다시 보기, 지난 시간에 본 거, 그죠? 우리 뉴질랜드 북방섬 타웨와에서 이렇게 폭발했는데 60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돌이 돼 있더라, 그죠? 모자, 소세지, 밀가루 포대 다 돌됐다. 왜요? 화산에서 분출된 그 물들은 어떻게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광물질들, 교결 물질들이 있어서 얘들이 전부 다 돌이 된 거죠. 깊은 땅속에 있는 물들은 교결 물질, 광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전 지구를 물로 덮어버린 단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물은 어떻게 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교결 물질을 제공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기술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게 언젠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말씀해 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자세하게 시간 알려주죠. 이거 BC 연대로 환산하면 BC 2518년 플러스 마이너스 15년 정도 됩니다.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원래 히브리어에는 보면 이게 모던이 있거든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all, fountai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모던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더라고요. 모든 큰 샘들이 터지며, 그래서 온 땅이, 그죠? 물 속에 잠기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전 지구를 수몰시켰던 이 사건, 이것이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본 해령, 이 모습이 아닐까. 대양 바닥에서 2,000 내지 4,000m나 솟구쳐 올라와 있고, 이 깨진 폭이 25km에서 50km이고, 솟구쳐 올라온 높이는 엄청나죠. 에베레스트 높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7,400 내지 8,000km, 뭐 지구를 근 두 바퀴 도는 길이만큼의 그 엄청난 흔적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흔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라는가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물들이요, 큰 김의 샘들이 터져 올라와서 지구를 수몰시킬 만큼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밤가드 박사님이 이제 실험한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ir size, some of the fine and coarse particles were slowed down by either the roughness of the base of the flume. 이 안에 이제 까만색, 흰색 이게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색깔별로 이 굵기가 다른 애들입니다. 굵기가 다른 애들을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층이 막 횡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냐에 따라서 지층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냐가 결정이 되고요. 얼마나 깊은 물이 흐르냐에 따라서 지층의 두께가 결정되더라는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파티클 소팅이라는 거죠. 알갱이가 굵은 알갱이끼리
가는 알갱이끼리. 이게 이제 색깔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흰색, 까만색으로요. 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공기 중에서 작은 알갱이, 큰 알갱이를 색깔로 구분했죠. 이렇게 이게 흘립니다. 유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흘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층이 생겨나요. 굵은 애들끼리, 가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층이 생겨나는 겁니다. 유체, 흐를 때, 흐름 속에 알갱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쌓이는 거죠. 자, 제가요. 자, 그러면 이 지구 전 표면의 75%를 덮고 있는 1.6km 평균 두께의 이 퇴적지층, 이것이 생겨나려면 이만한 지층을 만들 만큼 엄청난 물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알갱이들이, 파티클들이 막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흙탕물이 흘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물의 흐름이 바로 이 퇴적지층을 만들었다. 그 사건은 아마 노홍수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제가 한번 실험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죠? 안에 이거 빨간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걸요, 흘려 보내 볼게요. 이렇게 흘려 보내 볼게요. 이렇게 흘려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청이 막 생기죠. 제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굵은 애들끼리, 간 애들끼리 모여 그러면서 지층을 형성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밌죠? 자, 이제 흐트렸습니다. 그죠? 흐트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쫙 흘려보내면, 물 속에서 얘들이 흘러가든지, 또는 공기 중에서 흘러가든지, 그죠? 흘러가게 되면 그 유체 속에서요, 유체 어떤 운동 속에서 파티클 소팅이라고 말합니다. 알갱이 굵기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청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지층 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해령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을 2km 내지 4km 높이로 솟아오르게 한 엄청난 힘을 가진 그 고압의 물, 이 물이 균열 부위의 양측뿐만 아니라 온 그 옆에 있는 뭐 이게 흙이란 흙은 뭐 다 깨져 나가면서 흙탕물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 침식 입자들은 거대한 흙탕물을 형성해서 지구 표면을 표류했겠죠. 그러면 수개월 안에 엄청난 퇴적이 생기고요, 지층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동식물들이 매몰되었을 겁니다. 346마리의 고래들도 묻혀 들어갔고 맘모스 코끼리도 공룡도 묻혀 들어갔죠. 풍부한, 그런데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엄청난 양의 교결물질, 광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풍부한 광물질들로 인해서 지층과 매몰된 화석들은 석화되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퇴적지층이 형성되어 있고 이 퇴적층 속에 이런 어떤 생물들이 전부 돌이 된 상태로 화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리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층이 실제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퇴적지층을 만들어내고 석화시킨 사건은 노홍수 사건일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노홍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요, 창세기 6장, 7장에 가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